자, 멘델의 유전 원리. 조금 어려워집니다. 조금. 중학교 과정 중에서는 좀 뭐 어려운 축에 속하지만 사실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기 시험 문제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막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잘 닦아 놓으시는 게 좋고, 멘델의 유전 원리. 나중에 뭐 생명과학원 뭐 이런 거 선택하는 사람들은 요 단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유전,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 형질이라고 하는 건 뭐 생김새 이런 것도 되고요. 뭐 성격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포함되더라고. 그러니까 생김새나 성격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형질이라고 하는 거.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모양이나 색깔이나 성질 뭐 이런 것들이 형질이야, 형질. 뭐 완두콩 이런 거는 뭐 키가 크냐, 아니면 뭐 완두가 뭐 하나의 색깔이냐. 완두도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뭐 점박이가 있는 완두가 있고요. 콩이 뭐 키가 크냐, 아니면 뭐 꽃이 뭐 어떤 색깔이냐, 뭐 이런 것들이 다 형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립 형질은 한 가지 형질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를 말하는데, 자, C 모양에 대한 형질이 있어요. 둥근 것과 주름진 거는 대립 형질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C 모양이 둥근 거랑 꽃의 색깔이 빨간색이랑 이런 거는 대립 형질이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범주가 잘못 잡혔죠. C 모양이 어떤 거는 둥글고 어떤 거는 주름졌다. 그러면 그 둘을 대립 형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뭐 쌍꺼풀이 있냐 아니면 없냐 이런 거. 쌍꺼풀과 외꺼풀은 대립 형질이에요. 대립 형질. 그런 것들을 대립 형질이라고 하고, 근데 형질이 나타나는 거는 다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유전자 때문에. 그 대립 유전자는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말하는 거죠.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질서 정연하게 있어요. 이게 막 있는 게 아니야. DNA가 엄청 긴데 어느 부분에 있어요. 엄청 긴데 어느 부분에 딱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있어요. 되게 뭔가 하여튼 체계적이에요. 체계적. 그러니까 1번 염색체의 어느 부분에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눈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1번 염색체의 어느 부분에 있어요. 근데 요 상동 염색체에도 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뭐 초파리 같은 경우에 뭐 더듬이가 나오게 하는 유전자가 어느 부분에 있어. 근데 그 더듬이 유전자를 뭐 어디 뭐 눈이 생기는 유전자 있는 데다 이렇게 넣잖아? 그러면 눈 있는 데서 더듬이가 나와. 뭐 그런 일이 발생해. 이상한 일이. 그런 짓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과학자들이 막 실험하거든요. 희한하게. 그래서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같은 부위에 있어요. 요게 만약에 뭐 그 둥근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다. 그러면 이제 라지알이라고 보통 쓰는데 이렇게 이 유전자가 같은 부위에 있습니다. 상동염색체에 같은 부위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우다 보면 알겠지만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를 교배를 하잖아요. 뭐 어떤 경우에 아무튼 순종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전부 다 둥근 애만 나와요. 둥근 애만. 둥근 애랑 주름진 애가 이렇게 뭐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는 아니지, 하여튼 완두가 나오면 둥근 애도 나오고 주름진 애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순종인데 순종일 경우에 전부 다 둥근 애만 나와요. 그러니까 쌍꺼풀 유전자랑, 사람 같은 게 쌍꺼풀 유전자랑 외꺼풀 유전자가 있어. 쌍꺼풀 유전자랑 외꺼풀 유전자 A라고 할게. 쌍꺼풀이 A고 외꺼풀이 스몰 A면 만나잖아요. 그럼 쌍꺼풀만 나와요. 쌍꺼풀이 우성이에요. 우성. 그래서 우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튼 여기 우성 대립 유전자 써있죠. 우성 대립 유전자는
잡종 일대에서, 이게 잡종 일대라고 합니다. 잡종이라는 말은 이제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 하여튼 잡종이라는 거는 이제 똑같지 않은 애들이 만나는 거예요. 유전자들이. 그랬을 때 발현이 되는 성질, 그게 우성이야, 우성. 그래서 우성 대립 유전자는 알파벳의 대문자로 쓸 거야. 이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성 만났다 이거예요. 우성 만난 거예요. 열성 대립 유전자는 소문자로 쓸 거야, 소문자로. 요거는 열성인 거지.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은 얘가 발현이 돼요. 얘가 발현이 됩니다. 쌍꺼풀, 외꺼풀 만나면 한쪽 눈 쌍꺼풀, 한쪽 눈 외꺼풀이 아니고,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대. 그게 희한하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잡종 1대에서 발현이 되면 우성이라고 하고, 잡종 1대에서 발현이 안 되면 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대립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표현할 거고요. 그 알파벳 중에 대문자가 우성이고, 이거 우성이고, 소문자가 열성이에요. 열성. 자, 그 다음에 유전자형. 왜 두 개를 쓰냐면 엄마한테서 하나 받고 아빠한테서 하나 받아가지고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 그러니까 상동염색체지, 상동염색체. 아빠 염색체 오고 엄마 염색체 왔을 때 거기에 어떤 특정 형질 나타내는 유전자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엄마 거 아빠 거 이렇게 받은 거야. 근데 얘는 엄마한테서 우성 받고 아빠한테서 우성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마한테서 우성을 받았는데 아빠한테서 열성을 받은 거죠. 이거는 열성 받은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유전자형을 이렇게 알파벳 두 개를 쓰는데, 두 개 써야 되는 이유가 엄마 아빠한테서 받아서 그렇고, 근데 유전자가 이제 대립 유전자 가운데 하나가 우성이 있으면 하나는 열성이 있는 거예요. 표현형은, 이거는 유전자형이고, 이런 것 때문에 발현이 돼. 표현형이 유전자에 의해서 겉으로 형질이 드러나. 그래서 둥구냐 주름지냐 이런 게 표현형이 되는 거야. 표현형. 자, 순종은 똑같은 애들끼리 있으면은 순종이야.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다른 문자가 끼어 들어가냐면, 얘네가 대립 유전자고 얘네가 또 다른 대립 유전자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모양 유전자, 모양. 둥근 모양. 요거는 옐로우인데, 하여튼 얘는 옐로우는 아니겠다. 하여튼 얘는 그냥 색깔 유전자.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요렇게 여러 개가 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요게 순종이잖아. 그럼 순종이 되는 거야. 같은 애들끼리 써져 있으면. 근데 라지아 스모라 아니면 이제 이렇게 라지아 스모라 이렇게 써져 있으면 뭐야? 잡종이 돼. 잡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가수분, 타가수분. 수분은 수정하고는 조금 다른데, 수분은 이제 꽃가루 바지를 말하고, 원래 암술이 있고 여기 수술이 있잖아요. 여기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여기 이렇게 올라와야지 수분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수분이 되고 난 다음에 꽃가루에서 이렇게 화분관액이라는 게 늘어나 가지고, 여기에도 정액이 있어요. 정자라고는 안 하고 정액이라고 하는데, 정액이 일로 와 가지고 요 안에, 요거는 C의 방이죠. C방이라고 하는데, 이 C방에 들어와서 난세포랑 만나. 그러면 수정인데, 그냥 여기에다가 얹혀 놓는 것만은 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분. 근데 이거를 이 꽃에 있는 꽃가루를 여기다 묻히면은 자가수분이에요. 자가수분. 꽃가루 바지를 할 때 꽃 하나에 꽃 하나에 있는 그 수술을 요걸 따다가 여기에다가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자가수분이에요. 자가수분. 근데 보통 이제 벌이나 막 이런 애들 날아다니면서 있잖아요. 여기에서 꽃가루를 묻혀다가 다른 꽃에 가서 이렇게 묻혀요. 다른 꽃에 가서. 근데 그게 더 좋아, 이제. 진화론적으로 그게 더 좋아. 하여튼 그래서 벌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건데, 여기 있는 꽃가루가 다른 꽃에 암술머리에 올라가면은 타가수분이에요. 타가수분. 근데 이런 거를 사람이 조절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완두콩이나 식물 이런 거는 내가 자가수분 시키고 싶으면 자가수분 시키면 되고, 타가수분 시키고 싶으면 이거 따다가 다른 데에다 이렇게 묻히면 돼요. 그거를 사람이 해. 그래가지고 실험에 맨델이 이걸 실험을 해. 이렇게 꽃가루를 막 이렇게 묻혀 이렇게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자가수분은 같은 그루에 있는 수소를 암술 머리에 올려놓는 거고, 타가수분은 다른 그루에 있는 암술 머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자, 3번. 자, 맨델이 실험에 사용한 완두의 대립형질은 일단은 C의 모양, 둥근다, 주름지다. 이렇게 둥근 거를 우리가 라운드니까 라지 R을 써요. 이렇게 R. 그럼 이건 주름지니까 주름지 졌다라는 뭐 영어 뭐 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얘가 라지 R을 썼으면 얘는 스몰 R을 쓰면 돼. 뭔 얘기인지 알까요? 여기 우성이고 우성 형질이고 얘가 열성 형질이야. 열성 형질. 노란색 C 색깔에 노란색이 있어. 노란색은 라지 Y라고 쓰면 돼. 라지 Y. 근데 초록색 그리니까 G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스몰 I 쓰는 거예요. 요건 아셔야 되고, 라지 R 뭐 요거 다른 거는 이제 잘 안 보니까 하여튼 요런 것들을 사용했다. 요런 거를 연구했다. 근데 요 네 개는 아셔야 됩니다. C 모양하고 C 색깔, 뭐 보라색, 흰색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완두가 유전 실험 재료로 적합한 까닭, 기르기가 쉽고 세대가 짧아요. 세대가 짧다라는 거는 이제 금방금방 자란다는 거지. 뭐 한 3, 4주면은 거의 꼬투리가 열리던데. 선생님도 하나 수확했는데 실험할 때는 여기다 심어놨더니만 이렇게 꼬투리가 열리더라고요. 그 다음 자손의 수가 많다. 통계를 내려면 자손의 수가 많은 게 좋고,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 이렇게 뚜렷한 거예요. 자가수분과 타가수분 모두 가능하다. 자기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완두를 유전 실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맨델이 그렇게 했어. 자, 맨델의 가설. 생물에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다.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다. 유전인자라고 표현해. 유전자라고는 말 안 해. 유전자는 이 사람은 몰랐어.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몰라. 염색체 이런 것도 못 봤어. 왜냐면 현미경으로 보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맨델이 가만히 보니까 어떨 때는 주름진 완두 나오고, 어떨 때는 둥근 완두 나오고. 그러니까 둥근 거 아니면 주름진 거. 그래서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둥근 거랑 주름진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유전인자는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된다.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 하나의 유전인자만, 만자가 중요하죠. 만 형질로 표현된다. 그게 우성이죠. 형질로 표현되는 애가 우성. 나머지는 표현되지 않는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사라졌느냐. 그러니까 둥근 애만 짠뜩 나왔어요. 맨델이 이제 원래는 그 수도사잖아, 이 사람이. 뭐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당에서 수도하는 사람이야. 누구지? 신부님이야, 신부님. 근데 거기서 이런 연구를 한 거지. 신기하게도. 그래서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거죠. 거기서 완두 기르면서 이거를 실험을 한 거야.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델이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둥근 완두를 자가수분을 해요. 그러면 얘 엄마 아빠가 둥근 거잖아. 엄마 아빠가. 그러면 자식은 둥근 애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름진 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발현은 안 됐는데 유전자는 있었던 거예요. 발현은 안 됐는데 주름진 유전자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 쌍의 유전인자가 다를 때 하나만 발현이 되고 나머지는 표현은 안 되지만 가지고는 있는 거예요.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각각의 생식세포로 나누어 들어가고 생식세포가 수정될 때 다시 한 쌍을 이룬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멘델은 이제 유전 원리를 이제 세 가지. 예전에는 이거를 법칙이라고 썼었는데 그냥 여기는 그냥 원리라고 써져 있습니다. 요즘은 원리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예외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고, 어찌됐건 우열 원리라는 거는 대립 형질이 서로 다른 두 순종 개체를 교배하면, 자, 엄청 어려운데 일단은 순종을 얻어야 돼. 이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세대를 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순종인 둥근안두를 얻고 주름진 순종 주름진 안두를 얻어. 그 다음에 얘가 뭐 이렇게 암술 머리가 이렇게 있고, 암술 머리가 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얘 이제 꽃이 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러는 거야. 이 수술을 여기 암술에다가 이렇게 띠리리 붙이는 거예요. 그럼 둘을 이제 교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우리는 지금은 우리는 뭐 생식세포 분열할 때 이 염색체가 이렇게 나누어진다 뭐 이런 거를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둥근안두에 있는 유전자가 라지알 있었는데, 이거 왜 라지알만 쓰냐면 어떻게 한 거야? 이게 뭐 한 거야? 이게 생식세포 분열하면서 라지알만 나온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나? 그러니까 원래 라지알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세포 분열을 해, 이렇게. 그러면 라지알만 이렇게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세포 분열하면서 스몰알만 있는 생식세포가 교배를 한 거지. 그러면은 얘는 자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라지알 스몰알이 되겠지. 근데 얘를 봤더니 다 둥근 거라는 거야. 주름진 게 안 나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열의 원리란 잡종일 때, 잡종은 왜 잡종이에요? 라지알 스몰알이니까 잡종이죠. 잡종일 때에서 대립 형질 중 한 가지만 나타난다. 이게 우열 원리예요. 우열 원리. 우성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으면 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중요한 건데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거 아셔야 돼. 이 원리를 왜 라지알인데 라지알 하나만 썼는지. 생식세포 분열 결과 이렇게 되잖아. 얘네들이 만나는 게 수정이잖아. 만났어요. 라지알 스몰알 중에 라지알만 발현된다. 이게 우열 원리입니다. 자, 분리법칙. 분리법칙은 그러니까 1번 실험을 통해서 우열의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얘를 자가수분 시켰어. 자가수분. 그러면 잘 들어라.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있었는데 생식세포 분열을 하면은 요게 반 나뉘어지거든요.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라지알에 있는 생식세포가 있고 스몰알이 있는 생식세포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뭐 암술이라고 칩시다. 암술. 그러면 여기 하나는 수술에 있는 그 꽃가루들도 라지알도 있고 스몰알도 나와요. 응? 잘 들어라. 그래서 자가수분을 시켜. 암술 머리에 요 꽃가루를 여기다 묻혀. 그러면 이 묻힌 꽃가루가 만약에 라지알이었다. 그러면 여기가 라지알이었다. 이게 만나면 라지알 만나서 요런 애가 만들어지고. 근데 얘가 스몰알이었다. 근데 얘가 라지알이야. 그럼 만나면 어떻게 돼? 라지알 스몰알이 만들어지고. 반대 과정도 있죠. 예. 수술이 스몰알이고 암술이 라지알이면 이렇게 되고, 수술이 라지알이고 암술이 스몰알이면 이렇게 되고, 수술 암술 둘 다 스몰알이면 이렇게 돼. 이 그림이 이해가나? 엄청 중요한 건데 지금 이거 하는 게, 생식세포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요렇게 만나는 경우, 요렇게 만나는 경우, 요렇게 만나는 경우, 요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 그림 이해 가요? 그러면 자, 이거는 당연히 둥근애고 표현형이, 이거는 우열 원리에 의해서 둥근애고, 얘는 뭐야? 주름진 애밖에 없잖아. 그러면 주름진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몇 대 몇으로 나오냐면 3대 1의 비율로 나와요. 3개 대 1개. 그러니까 둥근 한도에서 주름진 게 나와요. 그렇다라는 거는 둥근 한도 안에 주름진 유전자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렇게 3대 1의 비율로 나온다라는 거는 이게 생식세포가 형성이 될 때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분리. 생식세포가 형성이 될 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법칙이라고 해요. 분리법칙. 자, 분리법칙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대립 유전자는 감수 분열에서 분리가 일어난다. 이걸 분리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지금은 이미 알고는 있어요. 왜냐면 현미경으로 염색체 보면서 아, 분리 일어나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멘델은 이 실험을 통해서 여기 2, 3번 실험을 통해서 아, 이게 분리가 돼야지만 이렇게 주름진 애가 또 나올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안 거죠. 그래서 분리법칙, 요거는 분리법칙, 이거는 우열원리. 됐나요? 자, 아버지에게서 라지알 스모라를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이 생식세포가 수정되어 잡종 1대, 잡종 1대에서는 유전자형이 요게 되는데, 발현이 되는 형질은 전부 다 우성 형질만 발현이 된다. 이게 우열원리. 우열원리, 우열의 원리. 잡종 1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얘네가 분리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분리법칙.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잡종 1대를 자가수분 시키면 유전자형은 이렇게 라지알 라지알 하나, 라지알 스모랄 둘, 스모랄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 합쳐가지고 3개가 둥근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주름진 애가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얘네가 분리됐다가 다시 결합을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대립 유전자가 서로 분리되어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분리법칙.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좀 어렵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아셔야 되는데, 비율 여기 뭐야? 1대 2대 1이야. 자, 그런데 얘네들은 둥근 애들이에요. 그래서 둥근 애와 주름진 애의 비율은 3대 1이죠. 근데 잘 봐라, 얘네들은 잡종인 거고 얘네는 둘 다 순종인 거야. 순종. 그래서 잡종과 순종의 비율은 1대 1이지. 이거 이해 갑니까? 문제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잡종과 순종의 비율은 1대 1이 되는 거죠. 자, 검정교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밑에 검정교배. 검정교배는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검사하는데 뭘 검사하냐면 둥근 애가 있어, 완두콩이. 근데 얘가 둥근데 라지알인지 라지알 스모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겉모습만 보면. 왜냐면 다 둥그니까. 근데 이런 애들이 순종인지 잡종인지를 검정하는 거야. 어떻게 검정하냐면 열성 형질. 주름진 애는 무조건 열성이거든, 완두콩이. 얘랑 교배를 하는 거야. 교배를 했을 때, 잘 봐라. 교배했어. 얘는 생식세포가 어떤 생식세포만 나와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얘 생식세포가 라지알만 나오는 거야. 라지알 하는데 분열하면 라지알인애가 나오잖아. 라지알만 나오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여기 생식세포는 어떤 애만 나와요? 스모랄인 애만 나오지.
얘가 만났어. 그럼 얘는 유전자형이 뭐가 돼? 이렇게 되지. 근데 이러면은 얘가 둥근 애예요, 주름진 애예요? 둥근 애지. 자, 어떤 애를 주름진 애랑 교배를 해. 근데 전부 다 100% 둥근 애만 나왔다. 그러면은 얘가 순종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라지알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성 개체와 교배해서 자손이 둥근 애만 나와. 둥근 애만 나와. 그러면 얘는 얘 순종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생김새는 둥근데 잡종이네라면 잘 봐. 얘가 라지알 생식세포도 있는데 스몰알 생식세포도 있는 거야. 이거 중요해. 근데 주름진 생식세포는 뭐만 나와? 스몰알만 나오죠. 스몰알만 나오죠. 얘네 둘이 결합을 해. 그럼 라지알 스몰하니까 둥근 애고 얘네 둘이 결합을 해. 그러면 주름진 애죠. 그러니까 얘 비율이 1대1이 돼요. 지금 중요한데 1대1이 돼. 그러니까 잡종이라면 열성 개체랑 교배를 했을 때 1대1로 나오면 얘가 잡종이었구나 이렇게 안다고. 모양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왜냐면 뭐 유전자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둥근 애인데 얘가 라지알인지 라지알 스몰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열성 개체와 교배를 해서 우성만 나오면 순종이었고 열성과 우성이 1대1로 나오면 얘가 잡종이었구나 이렇게 안다고. 그게 검정교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데 지금 하면은 엄청 좋은데 21쪽에 독립법칙은 안 할게요. 다음에 하고요. 개념 확인하기를 7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유전자형을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표현된 애를 읽으시기만 하면 답이에요. 사실 유전자형을 알파벳으로 표현한 다음에 구배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애를 우열의 원리로 읽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 또 들어오세요. 네. 자,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를 말이 어렵죠. 하여튼 유전자 구성이 같다. 뭐 이렇게 라지알 이렇게 같다. 네, 이런 게 순종. 다르다. 이거면 잡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립 형질이 서로 다른 두 순종 개체를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 나타나면은 우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성이라는 게 꼭 우수하다라는 거는 아니야. 사실 그냥 나타나면 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하여튼 우성이라고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열성이라고 합니다.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유전 원리를 분리의 법칙이래요. 분리가 된다고. 쉽게 생각하세요. 유전자가 이제 서로 이렇게 분리된다고.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동시에 유전될 때, 이건 안 했네. 이건 안 하는 거구나. 미안해. 이거 아직 안 했고. 이거 독립법칙인데, 독립의 법칙인데, 이거 하지 말고. 자, 봐봐. 잘 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생식세포는 얘는 라지 Y만 나오고, 생식세포가 스몰 Y만 나와요. 맞나? 그럼 얘는 라지 Y 스몰 Y가 되지. 라지 Y 스몰 Y가 되지.
요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이거를 자가수분한대. 그럼 얘한테 생식세포가 라지와이가 나오고, 얘한테 생식세포가 정자, 난자가 있는데, 정세포가 라지와이, 스몰아이가 나오고, 근데 난세포에도 라지와이, 스몰아이가 나오거든. 요렇게 만나면 라지와이, 라지와이고, 요렇게 만나면 라지와이, 스몰아이고, 요렇게 만나면 라지와이, 스몰아이고, 여기 스몰아이, 스몰아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다 노란색이야. 왜냐하면 노란색이 우성이니까. 그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을 라지와이, 스몰아이 쓰면 되고, 완도씨의 색깔에서 우성 형질은 이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 이 그림 그린 거예요. 노란색. 우성 형질은 노란색이고. 자, 그래서 표현형 B 노란 게 3이고 초록이 하나. 3대 1. 자, 유전자형 B 1대 2대 1. 1대 2대 1. 맞아요?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 요거 기본적으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유전자형. 그 다음에 교배를 하면은 서로 만났을 때, 이게 더 복잡해지잖아, 나중에 보면. 그쵸? 16개가 나와. 이거는 이제, 다른 것하고 이제 같이 봐야 돼서 이런 건데, 요게 기본입니다, 요게.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유전자가 나눠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합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는 없고요.